그는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다.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유산을 자신의 후처에게 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유언한 노인을 비난하였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처로 들어갈 때부터 꾸민 계략에 걸렸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막대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였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하였다.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다. 그때 그는 옆에서 간호해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었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막내 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10년 넘게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만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개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어느 날 굉장한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다. 둘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농장에서 2, 3일을 보냈다.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때? 재미있었냐? 아주 좋았어요 아빠. 그래,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 예 아빠. 그래, 뭘 배웠느냐?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린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사람들은 4마리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이 쫙 놓여있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 별이 총총히 빛을 내더라고요. 우리 패티오는 앞마당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선처럼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땅 안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들판이 한이 없더라고요.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린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쌓여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게 해줘서. 그렇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 언젠가부터 도박의 늪에 빠졌다. 이 늪에 빠져서 우리 마누라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 우리 아파트와 재산은 이미 수년 전에 담보를 잡혀 팔아버렸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몸뚱이 한 개밖에 없다. 아, 또 있다. 나를 쫓아다니는 도박, 빚쟁이, 건달놈들. 건달놈들을 피해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도망갔다. 도박 때문에 거지 새끼가 된 이후로 난 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없었다. 초라한 집엔 어머니 혼자 작은 고추밭을 메우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아휴, 영팔이 왔냐? 언제 왔어? 밥은 먹고 다니는겨? 아, 네, 당연히 먹고 다니죠.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역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 가장 맛있다. 영팔아, 그래요. 천천히 먹고 좀 며칠 쉬다 가라.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바빠서. 바빠? 그래.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밖으로 나가셨다.
아마도 내 사정을 아시는 것 아닐까? 일단 며칠간 건달놈들을 피해 어머니 집에 머물기로 했다. 고추밭도 메우고 농사도 어머니랑 같이 지으며 보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봉투 한 장이 이불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들여다보니 큰 목돈이 들어있었다. 아니 어머니가 웬 이런 큰 돈을 갖고 계시지?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래, 이것으로 막판 베팅으로 10배 만들어서 엄마한테 드리자. 갑자기 그 돈을 들고 나도 모르게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날 도박판에서 난 어머니의 돈을 모두 잃고 말았다. 그때서야 다시 제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그 돈을 건드렸지? 무슨 돈인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후회는 항상 돈을 잃고 나면 찾아오는 후회일 뿐. 집을 날리고 아내가 도망갈 때도 같은 후회를 몇 번을 했던가. 이번에도 어머니를 찾아갈 면목이 없다. 그냥 몇 날을 노숙자처럼 지내다가 다시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시골집으로 갔다. 그런데 집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다른 아주머니가 계신다. 혹시 죄송한데요, 여기 사시던 할머니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모르시나요? 아, 그 할머니요? 얼마 전까지 아들 기다린다고 하시더니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그 할머니 큰 병이 있으셔서 수술 날짜 받아놓고 아들비 수술비 갖고 올 거라면 기다리고 계셨다나 봐요. 얼굴도 보이지 않던 아들이 끝내 오겠어요?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그 할머니가 묻히신 곳을 물어보았다. 인근 야산에 말없이 묻힌 어머니. 그때서야 나는 통곡이 나왔다. 입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울었다. 그리고 국화꽃 대신 내 손가락 하나를 들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또 도박을 하면 또 손가락 한 개를 이곳에 잘라 올려놓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다. 코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도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언젠간 너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지. 근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다. 울지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앞서 걸어가는 아빠의 등을 보니 눈물이 흘렀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다.